아무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왔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6주차 해가지고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파이썬 홈페이지를 털어가지고 거기 적혀 있는 뭐 1장부터 해서 6장 딱 가보니까 수식 적는 방법이, 달리 말하면 연산자 붙여가면서 커다란 수식을 구성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었고, 6.17에 표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떤 연산자가 더 세냐, 결합하려는 성질이 더 강하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그런 표를 같이 한번 구경해봤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이항 연산자들보다 단항 연산자, 준단항 연산자를 포함해서요, 그런 친구들을 먼저 붙는다. 그 다음에 더하기보다 곱하기를 먼저 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그 뭐 숫자 계산하는 산술 연산자들이 보통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깔려 있는 게 이제 not, and, or 같은 기다 아니다 하는 소위 논리 연산자들이 맨 밑에 깔려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어딘가에 이제 비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친구들 등등 이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 표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싸울 때 3 더하기 5 빼기 8 같은 거 할 때는 더하기 먼저다 빼기 먼저다 그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적어 놓은 거, 우리 기준으로 왼쪽에 적혀 있는 친구가 먼저 결합한다와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긴 한데 요거를 굳이, 물론 이제 외우는 게 가성비 픽이기는 한데 지금 저걸 외우지 않는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 그 표의 가장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미 수학 시간에 자주 경험해 봤었던 괄호로 묶는다라는 게 파이썬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 빠르게 한번 훑어봤었는데 요 둘은 언제 적는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봐봐요. 인사라는 함수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는 함수 정의를 먼저 적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알고 있는, 좀 더 기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메모리 위에 이미 그 인사라는 이름의 함수 한 칸이 올라가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어딘가에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목표도 다르고 등등등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수 정의를 적는 사람이랑 함수 호출식을 적는 사람, 두 사람의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개 숫자 받아가지고 더해갖고 리턴하는 함수 add를 한번 기준으로 본다면 add에 대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프로그래머는 머릿속으로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add니까 내가 더하기 연산자, 이항 덧셈 연산자를 적어가지고 저 사람이 예를 들면 x자리 y자리에 3이랑 5 담아서 던져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x에 담겨있는가 y에 담겨있는가, 나중에 저 사람이 그거를 3이랑 5를 넣을지 7이랑 9를 넣을지 학 한 글자랑 교 한 글자를 넣을지 나는 몰라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 사람이 고른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결과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덧셈식을 내 함수 정의 내용을 안에다 적어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현재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의 목표는 그걸 최종적으로 저 사람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add라는 함수 호출식의 이번 계산 결과값이 되게끔 저 사람한테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문장을 적을 때 앞에다 리턴 키워드 붙여가지고 리턴문을 적어서 완성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이 add 호출식을 한 번도 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적어놓은 내용을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뭐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어디다가 함수 호출식을 적을지,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언제 실제 덧셈을 수행하게 될지, 몇 번 수행하게 될지 같은 것들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덧셈해서 결과를 납품하는 역할이에요. 공장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3이랑 5랑 더한 결과에 해당하는 8을 저 사람이 어떤 용도로 쓸 건지도 나는 신경 안 쓴다 이거예요. 되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책임한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함수 add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나중에 적게 될 프로그래머가 결정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내 프로그램 만드는데 데이터 쪽 구성하는데 나는 지금 숫자 2개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숫자 2개가 둘 다 사용자가 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예를 들면 항상 3이랑 5랑 더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덧셈을 그때그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표상 덧셈을 해야 되는 적절한 시점에 add 호출식을 계산할 수 있게끔
그 함수 호출식을 내 전체 .py 파일 안에 적절한 자리에다가 적게 될 거예요. 적절한 문장 안에다가 집어넣어두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지금 당장 뭐랑 뭐를 더해야 되냐를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계산하면 더할 각각의 숫자가 나오는 두 개의 수식을 컴마 해가지고 사이에 껴서 적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 그런 함수 호출식이 어떤 수식, 어떤 문장에 포함되냐에 따라서 그 계산 결과값을 언제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등등이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덧셈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를 본인 손으로 적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키보드에 더하기 키가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못 적는 상황이다. 키패드도 없다 하면은 저 add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덧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내가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자 봐봐요. 지금 시점에 우리 막 최종 목표 막 뭐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시점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말해서 작년까지 수능 보고 이제 6, 7주 차면은 4월 중순이 되는 거잖아요. 정규 학기로 치면 이제 입학한 지 한 달 된 그런 우리 시점에서 우리가 직접 뭐 과제라든가 예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코드를 내 손으로 다 적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이 그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 적는 거 해봤으니까 뭐 그거랑 비슷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부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과제 남방 코드 보시면 제가 적어놓은 코드가 훨씬 더 많아요. 아주 그냥 열과 성을 다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적어야 되는, 여러분이 실제로 구성해야 되는 함수 정의 내용물, 거기도 게임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단 말이죠. 그 내용물을 채우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았을 건데 걔를 포함해서 원래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운로드 시켰던 남은 코드들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적으라고 말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는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조차 우리 손으로 적지 못합니다. 그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없었다라면, 우리 선배분들이 적어두지 않았다라면 우리 헬로월드 출력하는데 예를 들면 20년 걸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 친구 내용물 보통 문장 2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세간에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한 줄짜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2번 출력할 수 있네, 안녕 세상도 가능하네, 뭐 그런 거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누군가가 함수 정의를 잘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적어놓은 거를 딸깍 한 번으로 발동할 수 있는 함수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목표를 달성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뿐만 아니라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타임점 슬립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어제 구경했었던 그 두 개의 인트 값을 더한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던져주는 add라는 함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 그런 간단한 숫자 덧셈 방법까지 우리 대신 누군가가 미리 함수 정의를 적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면 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고 실제로 맨 처음 구경해 본 게 연산자인데 그때의 결론도 이거였어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복잡하게 아무튼 연산자 붙여갖고 적어놓은 수식을 받아들일 때 그거를 함수 호출식의 중첩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뭐 닫는 괄호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뭐를 먼저 하고 뭐를 나중에 내용을 실행하는 그런 거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수행하도록 돼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동네는 죄다 함수다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 나는 요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한번 찍먹해 봐야지, 내가 지금 다중전공 신청할까 말까 버튼 누르기 직전에 고민하다가 계절학기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다 하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다음에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 동네에선 1학년 1학기에 이 수업 듣는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아 그래 뭐 나도 수능 봤으니까 나도 저거 들을 수 있겠지, 뭐 그건 실제로 사실이죠.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 한다라고 상정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 달 반을 지난 건데 뭐 우리는 한 주 반을 지난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이 뭐 그 있잖아요. 운동 같은 거 뭐 저는 운동을 잘 안 하는
체형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 같은 것도 막 처음부터 막 필살기 쓰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움직임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근육이 놀란다라든가 아니면 뭐 허리가 부서지지 않게 안전하게 운동하는 방법 뭐 그런 기본 기구들부터 차근차근 챙긴 다음에 나중에 뭐 더 무거운 걸 든다라든가 아니면 더 유연하게 음, 땡긴다라든가 막 그런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하시고 우리는 아무튼 거기에 도달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래머로서 첫 발을 내디디는 시점부터 여러분이 이 함수랑 관련한 얘기를 종종 복습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4학년 2학기 돼서 왕 언니가 된다 하더라도 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키보드를 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훈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함수 얘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헬로월드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 정의 1도 몰라도 상관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그거에 해당하는 목표 상대적으로 간단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건 뭔데 나가야 되는 거 내보내야 되는 건 뭔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애드 같은 경우 걔는 더하기 연산자 하나로 끝낼 수 있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나만의 게임 만들 때는 조금 더 많은 수식들 그다음에 많은 문장들을 써서 구성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 내용물 안쪽만 신경 쓰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안쪽에서의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처음부터 준비해 두면 걔가 이제 예를 들면 초보자용 기술, 초보자용 패턴이냐?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더 커다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걸 더 신경 써야 돼요. 아무튼 우리의 함수 개념은 전체 목표를 조금씩 나눠가면서 하루하루 단단하게 한 걸음씩 올라가기 위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중요한 친구라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게 해주는 역량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 다 기억한 채로 다 한꺼번에 짜야지 그나마 잘 동작한다와 같은 세계라면 그러면 여러분 월화별 개박살 나는 거예요. 한 달에 15일 동안 밤샘 해가지고 딱 만들고 나머지 15일 동안 휴가 갔다 오고 와 같은 식으로 그렇게 되게 인텐스한 직업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뭐 그래 다중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요 학과를 굳이 내가 수능 본 다음에 결정한 친구들 적지 않은 친구들은 분명히 이게 실내에서 일하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판교라든가 그런 데서 워라밸 좋게 1층 가면 카페테리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밥집도 많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공장보다는 낫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서 편할 것 같아서 여기에 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그래 상대적으로는 편하기는 하죠. 실제로 이제 조립이라든가 아니면 뭐 건축이라든가 그런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쪽은 뭐 먼지도 덜 나고 막 그러니까 살기는 좀 더 좋으실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원리가 이 함수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라도 빠뜨리면 망한다. 그걸 계속 다 기억을 해둬야 된다. 여러분 머리카락 다 빠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적고 있는 코드가 그게 함수 정의일 수도 있고 함수 호출식일 수도 있겠죠. 내가 적고 있는 코드가 뭐의 내용물인지 언제 실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 뭐가 담겨 있는지 정도만 살짝 머리에 남겨둔 채로 걔네를 조합해서 내게 당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의 작은 목표 살짝 해결하고 커피 한 잔 마신 다음에 오후에 또 할까 아니면 일찍 집에 갈까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내일의 내가 오늘 만든 거에 대한 함수 줄식을 적어가면서 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파이썬 동네는 여러분이 그렇게 함수 정의 내지는 함수 줄식들을 적절히 적어가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우리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치와는 다르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 그냥 들여쓰기 0단 그러니까 맨땅에다가 적어두면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무조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꼭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정의 내용물이 되게끔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들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들은 최소 들여쓰기 1단 이상이 되게끔 그렇게 챙겨두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일단은 여러분의 빠른 퇴근을 2배, 3배 빠른 퇴근을 보장하는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함수 정의 잘 신경 써서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미리 잘 만들어둔 걸출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지족소에 적을 수 있다라면 내가 직접 1억 번 덧셈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포문 배웠어요. 아 이거 while문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으로 그 반복 흐름 구성하면 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끔 코드를 짜는 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더 빠른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억 번의 덧셈을 하기 위한 1억 개의 숫자를 준비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쯤 가면 이제 대충 비슷해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려두면 일단 어제 내용은 실전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 이제 2학년 3학년 전공 과목에서도 요 파이썬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과제 이렇게 해서 무슨 패턴 이렇게 해서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숫자 잘 파악하나 어떤 그림에 지금 그려져 있는 어떤 그림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숫자가 제대로 잘 인트 값이 출력되게끔 그렇게 함수 정의 적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낼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요거 함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요 수업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소개받았던 함수들은 뭐가 있나 그 친구들은 내가 뭐를 집어넣었을 때 뭐를 주는 애냐 그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나의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을 채워가면서 목표를 달성하시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자 오늘 내용은 이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3주차 시절부터 지난주부터 꾸준히 사용해 오던 요 이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자료 이름도 이름이고 자 요번 오늘 내일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실전에서 중요한다라기보다는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동네 자연의 섭리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크게 고민 안 하고 그냥 배운 대로 쓰게 돼요. 우리의 창작이 들어갈 여지는 많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론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달리 말하면 지도를 그리는 측면에서 이 친구를 잘 포지셔닝 해둘 필요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네가 이름 뭐 여러분 이름 하나씩 다 있잖아요. 출석부 구경해 봤잖아요. 직관적인 친구인데 문제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가 엄청 무겁다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것도 그렇고 내일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울 수 있다라면 그게 베스트인데 이게 지금 장맛비 내리는 이 구질구질한 환경에서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 갖고 일기예보를 봤더니 이슬점이라고 있잖아요. 오늘의 이슬점이 22도랍니다. 우리 체온은 36.5도잖아요. 우리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걸어 다니는 제습기가 되는 거예요. 공기 중의 수분을 여러분 머리카락이 다 빨아들여 가지고 몽글몽글 맺히는 겁니다. 지금 내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눈물도 아니고 땀도 아니고 그냥 공기 중에 물방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럴 겁니다. 아무튼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외우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걸 계절학기 수업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차선책으로 요 등장하는 개념들 하나하나를 연결하는 그 선을 우리가 살짝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편하게 나중에 두 번째로 이 내용을 다시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주말에 다시 한번 공부할 거잖아요. 그때 좀 더 편하게 더 받아들이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거조차 쉽지 않다.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 ABC 순서대로 우리가 제가 준비해 놓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란 말이죠. 그 생각의 일련의 흐름을 온건히 한번 느껴보고 가시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이 7월 무더위 안에서 여러분이 컴포원 공부를 하기 위한 가성비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이 동네는 막 수학적으로 복잡하거나 여러분의 강렬한 창의력을 요구한다라든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도 그 이름이라는 걸 이렇게 상상해 가면서 써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이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실행해 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지난주까지 수업 들으면서 상상했던 이름에 대한 이미지랑 오늘 내일 소개하는 이름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예방주사를 한 대 맞은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까지 소통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살짝 고쳐두고 가시면 아마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파이썬 동네 이름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컴퓨터에서 배우는 C라든가 아무튼 다른 동네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이름 개념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오늘 내용에 집중해서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오셨고 출석 찍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진행하고 새로 나오는 단어는 모듈, 그 다음에 스코프라는 영어 단어를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 눈에다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이름 얘기는 아마도 우리가 변수를 다룰 때 처음 우리 수업에서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챙겨보면 그 당시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템포는 1 엔터 요거 얘기하면서 템포를 변수 이름으로써 도입해 사용했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요거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예시 들고 온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들고 왔었고, 자, 저 당시에는 뭐 다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My age, 나는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자체 나이 20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Your age, 저 사람 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인풋 호출식 해가지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인트 형식 값 최종적으로 담은 다음에 나중에 두 사람 사이의 나이 차를 구한다 하면은 두 사람은 저 사람이랑 나잖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따라서 Your age 빼기 My age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그냥 뭐 변수 이름들 써가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들, 할당문들 적을 수가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요 이름이 굵은 글씨가 된 거는 이번 주 월요일 5주차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사전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챙겨보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중요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값들은 전부 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별표가 쳐져 있긴 했지만 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인트값 3 같은 애들도 다 메모리 위에 본인들만의 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세대 주택도 구경해 봤었죠.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넘버라는 이름을 저 사람이 불렀을 때 내가 메모리 몇 번지 가정 방문을 해야 되냐에 해당하는 ID 값을 사용해서 그 광활한 메모리 영역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건드려야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맨 뒤에서 곤이 자고 있었던 인트값 3을 멱살 붙잡고 와가지고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막 엄청 커다란 숫자였단 말이죠. 16진수 기준으로 막 7FF 막 이러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그 값을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가면서 적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그 ID 값들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되게끔 대신에 그 대신 이름을 써서 키보드를 쳐가면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적어놔요.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뒤에서 사전 열심히 펼쳐보면서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나는 ID 값 뭐를 써야 되는 거지? 달리 말하면 메모리 몇 번지 가가지고 멱살을 잡아야 되는 거지? 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면서 실제로 메모리에 있던 값들 들고 와서 계산을 수행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는 이제 인트 값 3이 살고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숫자 덧셈, 뺄셈 등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어딘가에는 되게 당연하게도 어떤 숫자들은 데이터랑 관련 있는 숫자가 아니라 코드 덩어리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함수 뭐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아무튼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룰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메모리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D 값 들고 가정 방문했더니 인사라는 함수 덩어리 있는 거예요. 헬로라고 출력해라 와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소괄호 열고 닫고까지 포함하는 함수 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게 곧 메모리 위에 있는 그 함수 한 칸 안에 들어있는 인사 내용물을 실행한다라든가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작업에 요 ID 값을 활용하도록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중에 다시 구경해 봅시다. 월요일 날 얘기했는데 그게 드디어 오늘로 도래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름 사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좀 더 쉽게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
그 두 개의 1대1 관계를 다룰 수 있게끔 사전 한 권을 메모리 위에다 꽂아놓고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림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이름 사전 적당히 책 한 권 있다라고 치는데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 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면서 오른쪽에다가 ID 3을 기록을 해둔다 이거예요. 그렇게 잘 해두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름 사전을 들춰볼 수 있는 이런 함수들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했었고 그거 오늘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느낀 점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생존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간고사 점수를 프로젝트 점수를 어떻게든 잘 받기 위해 집에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직은 살려주세요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뭐 여러분이 이제 26학번은 아니니까 언니들이니까 그렇게까지 연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렵네. 역시 계절학기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도 대충 저 정도 시점이었을 겁니다. 자, 지난주까진 그래도 재밌었을 거예요. 주사위 굴려가고 숫자 맞추기 게임. 이거 할 수 있으면 나 이런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신감, 자존감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끽한 채로 주말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때 감기 걸렸지만 아무튼 여러분 기분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지금 사람이 돌변했다 이겁니다. 사랑이 식었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구경해 봤던 거, 월요일날 구경해 봤던 건 전부 다 사실이기는 합니다. 팩트기는 한데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는 보통은 저 정도까지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내가 실제로 키보드 하나하나 칠 때마다 ID 값 같은 거 머릿속으로 생각해 가면서 치지는 않아도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 리스트인가 뭔가 그런 거 다룰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부분 위주로 그러니까 이름들 적어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다 my age를 적어야 되냐 your age 적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떤 값이 필요한데 게임에서 예를 들면 점수를 100 더해갖고 다시 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무슨 이름을 적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한국말로 말한 것만 봐도 여러분 대충 이런 이름 이런 영어 5글자짜리 이름을 내가 미리 할당문 적어서 는 0 해서 도입해 놨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냥 직관으로 키보드 쳐서 진행하면 알아서 메모리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렇게 자동으로 잘 해주도록 설계돼 있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전공자니까 우리 앞에 있는 기계가 잘 동작하도록 코드를 짜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니까 그 친구가 무슨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진행하는지 예를 들면 뭐 다른 제가 자주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영 같은 것도 어떻게 인간이 앞으로 나아가는지 결국은 물을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수영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내가 좀 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하면은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동일한 작업을 더 빠르게 수행해서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으면 나는 더 빨리 퇴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학원생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먹지는 않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장을 적을 때 어떨 때는 모르는 이름에 대해서 name error가 떠요. not defined name error 꺼주세요. 혹시 3 대신에 true라고 적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쳐다본다라든가 과 같은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고 어쩔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를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었어요. 후자의 경우 보통은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이름이 이름 사전에 새로 등재된다라든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수업 자료 중간중간에 나왔던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들을 나열하면 일단 우리가 정식으로 소개했던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당문이랑 함수정의예요.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실행하면 이름 넘버 사전에 없으면 등재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정의도 마찬가지죠. def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콜론 한 다음에 내용을 채워놨다. 그러면 insa라는 이름을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둡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우리가 그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함수 정의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함수 한 칸을 메모리 위에 새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id 값을 방금 등재했던 insa 오른쪽에다 적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배운 선 안에서도 요 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for문이랑 import문이 있어요. 그래서 for C in hello 5글자 하면은 C라는 이름을 등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그 복습 시간에 확인해 봤었죠. 실제 내용은 5-2 영상에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C하고 엔터 치면 맨 마지막에 담았던 O 한 글자가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네임으로 뜨지 않았잖아요. C라는 이름은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임포트문도 마찬가지예요. 임포트 타임 엔터 쳐두면 우리가 나중에 타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슬립이라든가 슬립이라든가 등등을 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요거는 직접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들 켜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N 눌러서 새로운 .py 파일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 저장해 주시고 요거 지금 5줄 적은 다음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자 dir 호출식 계산하면은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너 지금 무슨 이름 알고 있니?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프린트 호출식 안에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눈에다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할당문 실행하고 다시 한번 이름 알려줘. 그 다음에 할당문 두 번째 넘버는 5 엔터 실행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df 파일 여신 다음에 드래그 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 붙여넣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다 적었습니다. 개치사하죠. 여러분도 이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F5 눌러보시면 자 뭐 이전에 한번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으니까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상한 이름들만 적혀있는 채로 스타트를 합니다. 넘버는 3 엔터 실행한 직후 시점에는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넘버가 이 dir 결과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는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역시나 사실은 당연하게 넘버가 2번 적혀 있지 않아요. 넘버는 한 번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넘버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자, 우리는 한때 넘버에 3을 담았고 한때 넘버에 5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넘버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3이랑 5. 막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당연히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5가 나오냐? 3을 담고 5를 담았으니까. 3을 먼저 담고 5를 담았으니까. 느낌상으로는 3을 담았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아서 3이 덮어쓰기 당했으니까. 3은 이제 증발한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 3은 메모리 위에 자기 집에서 혼자 자고 있어요. 아이디 값만 바뀐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실행하는 시점엔 이상한 이름들만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름 넘버가 잘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할당문 그 4가지 문장 중에 자 요거 4가지 정도는 외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의미가 다르니까요. 그 중에 하나인 가장 원초적인 친구인 할당문은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그 옆에 인트 형식 값 3이 담기는 그 칸에 대한 아이디 값을 적게 돼요. 5주차 때 배웠던 내용상으로는 이게 사실인데 이 매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번잡하니까 오늘은 이름이 주인공이니까 메모리가 아니라 오늘은 그냥 넘버에 3을 담아요와 같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명에 칸이라는 거 내지는 메모리라는 거가 들어있을 때를 제외하면 여러분도 평소에는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할당문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름 사전에 이름 넘버가 등재돼 있어요. 따라서 이름 넘버를 2번 적는다라든가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등재 없이 그냥 넘버에다 5를 담아요. 그래서 지금의 넘버하고 엔터 쳤을 때 3이 아닌 5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는 둘 다 나오는 게 아닌 5 하나만 나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인트 값 3이었다 생각해봐요. 회사에서 나를 뽑았어요. 신입사원 축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해가지고 주말에 옷을 샀습니다. 한 벌을 강력한 옷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이제 출근해갖고 하루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날도 일했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갑자기 오늘부터는 오지 마시래요. 당신은 사원이 아니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입사원을 뽑았답니다.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동청에다 신고를 해야겠죠. 노동부에다가. 아무튼 그래서 고용노동부에다 신고 그럴 때는
부당하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자, 우리 아까 전에 인트값 3한테 죄책감 가진 친구 단 한 명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당연히 3은 날라갔겠지. 마지막에 5를 담았으니까. 자, 5 입장에선 나중에 뽑힌 거잖아요. 나중에 선택된 겁니다. 넘버 자리에 앉으라고 해둔 거예요. 근데 그런 되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슬픈 일이 여기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행된 거예요. 인간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그 어떤 고민이라든가 Are you sure?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3 담겨있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우리는 거기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냐는 그건 좀 어려운 주제예요. 대신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왜 이때 우리한테 따로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냉혹하게 3을 쫓아내고 5를 밀어 넣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쉽게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내용이랑 되게 비슷한 정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이름 역시나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제 뽑았던 3도 중요하고 오늘 뽑은 5도 중요하다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넘버는 3 엔터라고 위에다 적어놓고 넘버 2는 5 엔터와 같이 두 번째 할당문을 적을 수도 있었어요. 한 글자만 더 치거나 아니면 R 지워가지고 넘비까지만 적고 엔터키 쳐도 얼마든지 메모리 상에 넘버 자리랑 넘브 자리에 둘 다 3이랑 5, 그러니까 두 명의 사원이 우리 회사에서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리스트라든가 그런 건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은 일단 차치하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할당문을 적을 때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번째 할당문 는 왼쪽에 적었던 6글자 이름을 똑같이 여기다가 적은 거예요. 프로그래머 사람이 그렇게 적어둔 겁니다. 얼마든지 준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확히 하나를 집어서 여기다 지금 5 담아야 돼와 같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선 지금 프로그래머가 아까 전에 3을 담아놨었던 그 이름에다가 새로 5를 덮어쓰기 위해서 담으려고 하는구나 와 같이 납득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동작한다라는 되게 보편적인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답변이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름도 여러분이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까 적었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적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똑같은 이름을 할당문 2개 둘 다의 왼쪽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100% 확률로 3이 담겨있을 그 자리에 5를 담게 됩니다. 우리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 이틀째 지난주 화요일 날 제목이 내가 적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는 구분해야 돼요. 어떤 거는 내가 키보드 쳐서 적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거랑은 좀 동떨어져 있는 이론적인 얘기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 단어 지금 이제 10개가 넘어가는데 그 단어들 중에 어떤 거가 내가 키보드 쳐서 내가 직접 골라가면서 구성하는 것이냐를 꼭 따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우린 키보드 쳐서 돈 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쳐둬야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우리가 적어놓은 거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놓은 문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정확히 우리가 원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름 중요한 이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그 선택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적어주시면 좋겠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적어놓은 거 밑에다 엔터키 좀 친 다음에 요거 역시나 복붙해가지고 적어보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보세요. 아까 전 얘기했던 4가지 문장 중에 함수정의랑 포문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df 펑크 지금 함수정의 적고 있는데 첫 줄은 그래 맨날 적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내용물로 지금 PASS라고 4글자를 적으시면 황금색으로 키워드화돼서 빛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파이썬의 패스문이라는 문장을 적은 셈이 됩니다.
일단 그거는 그거대로 해두고 조금만 더 눈썰미를 발휘해서 패스 적고 엔터키를 딱 쳤을 때 이 친구가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도 살짝 느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걔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요거 두 덩어리 잘 적은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했을 때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 이름 목록이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F5 누르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쵸? 지금 아까 전에 세 줄 넘버 나오는 것까지가 아까 전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두 덩어리가 지금 더 나온 거란 말이죠. Funk라는 이름이 새로 등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이름이 새로 등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dir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가나다 순으로 ABC 순으로 그 문자표상의 순서대로 나열해가지고 보여드리기 때문에 C가 제일 앞에 보이고 F가 바로 뒤에 그 다음에 N이 더 뒤에 보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펑크 하면은 괄호 닫고 하면은 이제 내용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제 펑크라는 이름 등재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추가로 간다라면 이 친구 이제 민증을 깐다라든가 하는 거 타입이라는 친구 쓸 수 있다. 그래서 함수가 들어있다. 뭐 그런 것까지 복습을 중간중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함수정의 역시나 함수정의 실행하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수행하는 작업 두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 이름과 관련한 쪽은 사실상 할당문처럼 이름 펑크에다가 함수 내용물을 담는다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함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펑크의 내용물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몰랐으니까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메모리 위에 펑크에 대한 함수 덩어리는 없었으니까 그 한 칸을 만드는 걸 먼저 하게 되기는 해요. 아무튼 지금 이름 얘기하니까 우리 축약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적었던 패스문은 자 그래 이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복붙하지 않고 직접 적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뭐 3 더하기 5 적고 5 더하기 8 적고 이러면 이 친구가 엔터 칠 때마다 아, 저 사람 아마도 펑크 다음 문장 적겠지. 내용물 다음 문장 적겠지. 들여쓰기를 1단으로 유지를 해줘요. 근데 예를 들면 return 3 엔터 치면은 이게 return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곧 이제 펑크 내용물 실행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return문의 다음 문장 그러니까 펑크의 다음 내용물 문장을 적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마이너스 1단을 해줘요. 1을 빼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패스 적고 엔터를 쳐서 패스문을 적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마이너스 1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바로 밑에 있는 프린트 호출식 적고 엔터키 치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살짝 디테일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패스문이라는 친구는 뭐 하는 문장이냐? 일단 쟤도 어엿한 유효한 파이썬 문장입니다. 여러분 패스문 적고 싶다. 패스 적고 엔터키 치시면 되고 그게 유일한 패스문 적는 방법이에요. 리턴문처럼 뒤에 수식 적고 말고 막 그런 선택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패스문 적는 방법 확인했고 그러면 그 패스문이라는 문장에 대한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실행 무슨 작업을 수행하냐를 물어본다라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패스문을 실행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문장이에요. 실행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문장을 적고 싶다라면 패스문을 적으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저딴 걸 왜 만들어 놨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슬프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함수정의 첫 줄 적었다. 그러면 그 내용물 문장을 반드시 하나 이상 적어야 됩니다. 0개 이상이 아니에요. 들여쓰기에서 내용물 문장을 반드시 최소 하나는 적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펑크를 호출하기 위해서 지금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내용물이 뭐가 됐든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법 구조상 여러분이 들여쓰기에서 펑크의 내용물을 하나 이상 적어야 되는데 적고 싶은 게 특별히 없다라면은 이번엔 패스할게요와 같은 느낌으로 패스문을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자주 쓰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내용물 문장으로서 패스문 하나 적어놓고 도망가려고 적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걸 감지해서 아마도 패스문의 다음 문장을 적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럴 거면 그냥 그 패스문 자체 안 적고 원래 적으려던 건 그냥 맨 위에다 적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실행
흐름 측면에서는 약간의 딜레이가 생긴다라든가 할 수 있을 거고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파이썬 프로그래머라면 아마 없을 거니까 우리 아이들도 패스문 내용물 끝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리턴문 마지막 엔터키 쳤을 때처럼 들쓰기를 내어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쓰실 수 있고 그래서 함수정의 실행하고 나서 보니까 펑크 등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포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HALLO 5글자 중에 하나씩 띄어가지고 C에다 담고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패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그 C에다가 한 글자씩 담은 다음에 패스를 할 건데 그 상황을 조금만 더 쪼개서 보면은 맨 처음에 이 C에다가 대문자 H를 담으려고 하던 그 시점에는 이름 사전에 C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마치 할당문 C는 H 한 글자 엔터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C를 등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H 담겨있던 데에 E 담고 E 담겨있던 데에 L 담고와 같은 식으로 동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도 비슷한 내용 얘기했었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복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C 엔터 치면 O 한 글자짜리 여러분한테 반사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 두 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맨 위에 거 임포트문 실행한 이후 시점에 새로운 이름 타임이 잘 등재되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for문 실행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i가 잘 등재되어 있나를 살짝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엔터 친 다음에 하면 자 이거 자 일단은 그래 두 줄을 더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위에 거는 우리가 뭐 이제까지 구경했다라면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타임 이름이 새로 등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끝자리가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 말은 두 번째 폼은 i에다가 뭔가를 담는 폼은 실행한 이후 시점을 보니까 이름 i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어요. i를 아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한테 꺼지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d를 덜 친 건 아니니? 하면서 쳐다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름이니까 우리한테 네임 에러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일단은 자 그래 요 임포트문이라는 문장의 정확한 실행 양상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임포트문을 실행할 때 무슨 작업을 수행하냐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뭔가 복잡한 작업 해줘요. 우리 어제 설명서에서도 저 뭐 무슨 더 임포트 시스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저 친구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많이 복잡한 친구예요. 아무튼 그 현실 시간이랑 관련 있는 뭔가 하나를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수식 적어가면서 그중에 슬립이라는 걸 꺼내서 쓴다라든가를 할 수 있게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타임을 등재하면서 적당한 뭔가를 담아줍니다. 그렇게까지 해주는 게 임포트문의 실행이에요. 그래서 잘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포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분명히 키보드를 쳐서 새로운 이름 i를 적어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도 기대를 합니다. 아까 C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도 I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구나라고 여러분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인 오른쪽에 그냥 대괄호 열었다가 바로 닫았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지금 0칸짜리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서 I에다 담아줘. 담는데 성공할 때마다 패스해줘. 와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혀있는 그대로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i에다가 값을 0번 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건 할당문 i는 어쩌고 엔터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이 포문은 실행하는 도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 i를 등재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i에다가 뭔가를 담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등재되지 않았다. 그러면 등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i에다가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0번 패스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i라는 이름도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지 않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요약하면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름 사전에다 이름을 적는 문장들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렇게 가능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우리가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에서 뭐 다양한 문장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는데 예를 들면 패스문 이런 애들도 방금 구경해봤죠. 아무튼 우리 수업에서는 할당문, 함수정의, for문, 임포트문이 이름 사전에 이름을 적는 문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공통점, 실행 도중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넘버에 뭔가를 담는다, 펑크에 뭔가를 담는다, 타임에 뭔가를 담는다, C에다 뭔가를 담는다. 그러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우리 수업 범주 안에서 4가지 문장들을 적을 때 여러분은 특정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할당문의 는 왼쪽이라든가 함수정의 첫 줄 def 바로 뒤라든가 등등의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아직 그 이름이 이름 사전에 없다라면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름을 잘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실제로 거기다 뭔가를 담는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을 등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이름 사전에 이름 등재되지 않은 이름을 계산을 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if문, while문 이런 애들은 여러분이 어디에도 이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을 이름을 적는 게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적절한 자리, 조건식 적을 만한 자리밖에 없기는 하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런 문장들은 일종의 이름 사전에 대한 읽기 권한만 가지고 있다고 여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혀있는 거를 들고 와가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뭔가를 적는 건 막혀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할당문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다 새로운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할당문의 는 오른쪽에다가 이상한 이름 적어두면 걔도 역시나 네임 에러를 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문장들도 그런 느낌이 충분히 숨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만 더 심각하게 요약하면 권한이 있는 몇 명 문장들을 제외하면 이름 사전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 그 이름의 새로운 값을 담으려고 할 때만 이름 사전을 고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운다라면 두 번째 거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사전은 필요할 때만 건드립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 건드릴 필요성이 생기는 문장이 4가지가 있는 거고 걔네들도 꼭 필요할 때만 고친다 이거예요. 거기서 꼭 필요할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름의 새로운 값을 담으려 할 때, 달리 말하면 데이터 흐름을 내보내는 쪽으로 발생시키려고 할 때라고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중요합니다. 내가 적어 놓는다라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되게 귀찮아하는 친구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본인의 사전을 꺼내가지고 고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코드의 어떤 문장이 언제 이름 사전을 건드릴 것인지, 사실 좀 더 정밀하게 언제 이름 사전을 건드릴 것 같았는데 안 건드릴 수도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드디어 오늘 본론, 그 다음에 내일 내용까지 이어지는 거창한 스토리 하나를 같이 구경해 볼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 시작해 봅시다. 1시간 14분이에요. 자, 잠깐만.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수업에서 우리 메모리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마치 그 광활한 메모리 공간 안에 이름 사전 책 한 권이 하나만 꽂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수업이 늘 그렇듯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실행 도중에 절대로 이름 사전을 하나만 올려놓고 쓰지 않아요. 적어도 2개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넘버는 3 할 때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다 3을 담아요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넘버가 없다라면 등재해요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전혀 관사를 붙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까지 구경해 봤었던 그 단 하나의 이름 사전에다가 넘버를 등재하겠구나
라고 그냥 납득해버리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완벽히 배치되는 주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름사전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말하려면 예를 들면 0번 이름사전, 1번 이름사전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제2의 이름사전은 뭐하러 만들어 놓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인간들은 내가 평소에는 오른손으로 펜을 하나만 쥐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준비성이 조금 걱정이 좀 된다라면은 중간고사 시험 보러 올 때 여러분 필통 들고 와가지고 달리 말하면 펜을 여러 개를 들고 오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 내가 자주 쓰던 펜이 이제 망가졌어요. 잉크가 다 됐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친구 옆에다 놔두고 제2의 펜을 손에 쥐고 시험을 이어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동네도 지금 그런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사전 몇 개 만들어 뒀다가 평소에 자주 쓰던 거 망가지면은 새 걸로 교체해서 예비 이름사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사이버 파이썬 세계에서는 그런 예비 이름사전 같은 거를 도입해서 쓰고 있을까요? 메모리에 있던 이름사전 책이 사가가지고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예비 이름사전 꺼내와가지고 쓰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종의 곁다리 얘기고 사실 이름사전은 어떤 거는 내 거고 어떤 거는 저 사람 거, 네 거, 내 거, 나름의 소유권, 어너십이 존재하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거 이름사전이 있고 이게 아닌 다른 이름사전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친구의 이름사전도 존재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번에는 .py 파일은 옆에다 남겨두시고 그 꺽쇠 3개에 나오는 인터랙티브 지금 짠뜩 출력되어 있는 거기로 돌아와서 이 문장들을 한번 하나씩 적어서 실행을 해보세요. 인풋 타임 사실 얘는 이미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한 번 더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 엔터 치면 타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 뭐 지금 그 이름들 이미 많이 등재돼 있으니까 귀찮다라면은 재부팅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F6 누르면 재부팅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맥 쓰는 친구들은 요 쉘 보시면 리스타트 쉘이라는 거 적혀 있을 거고 요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지금 타임이라는 이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 타임 하고 그러면 이제 타임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점하고 슬립하고 0.1초 자 하면은 0.1초 잤다가 깜빡하고 꺽쇠 3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ir 괄호를 닫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이번에도 dir 호출식 적을 건데 이번엔 괄호 안에 그 우리가 지금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이름인 타임을 적어서 괄호 닫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dir 인트 했을 때랑 비슷하게 얘도 뭔가 약간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출력되면 일단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얘기하면 저렇게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호출식을 계산할 때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의 목록을 보여줘요. 지금 거기는 이상한 이름들도 적혀 있지만 타임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뭔가를 적고 구성해둔 dir 호출식을 계산하면 개의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여줬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가나다 순이란 말이에요. ABC 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따라가면은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슬립이라는 이름이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적어본 적이 있는 함수 호출식 time.sleep 0.1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이라는 이름이랑 슬립이라는 이름 이렇게 두 이름의 조합을 통해 전체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 사전에 있는 타임을 적고 점 찍은 다음에 그 친구의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을 고른 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 적어본 적 있는 요 마침표 점 역시나 어엿한 연산자예요. 그 우리 표에
두 번째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1층에 살고 있었어요. 아무튼 좌항의 이름 사전에 있는 우항 이름을 특정하기 위한 연산자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점 연산자를 써서 점 수식이라고 우리는 부를게요. 점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뭐 더하기 수식, 빼기 수식 비슷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 수식은 그 소유주의 이름을 적고 점 찍어요. 그 다음에 걔가 소유하고 있는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디 사는 누구 같은 느낌으로 전체 주소를 읊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라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맨 땅에 그냥 슬립을 적지 않고 타임.슬립 해서 적으면 그 슬립이라는 이름을 기본적으로는 내 이름 사전에서 찾을 건데 그러지 않고 대신 타임의 이름 사전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쓰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타임 동네에 있는 슬립을 쓰겠다. 랜덤 동네에 있는 랜드 인트를 쓰겠다와 같이 우리가 이제까지 적었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적어둔 점 수식을 full name이라고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그렇지 않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 중에 뭐 어디 동네 누구와 같은 식으로 이름 붙여서 뭐 first name, last name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뭐 그 영화라든가 그런 데서도 나오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부를 수 있다 보니까 full name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점 수식은 항상 좌항, 우항에다가 이름만 적을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좌항 자리에는 계산하면 소유주가 나오는 수식을 적는 거기는 해요. 뭐 얘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러려니 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히 좌항 이름은 내 이름 사전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임포트 타임 하지 않으면 타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타임.슬립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 수식의 주인공은 좌항, 우항 중에 주인공은 좌항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점 수식도 당연히 이 점 연산자도 당연히 준다낭 연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 주인공이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타임 여러분 뭐 어쩌면 이미 저 타임이 랜덤이 뭐냐, 걔 정체가 뭐냐를 하기 위해서 민증을 까봤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임포트문을 실행함으로써 내 이름 사전에 이름 타임에다가 담아둔 본인만의 이름 사전을 소유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 값들을 키핑해 둘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형식을 파이썬 동네에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민증 까시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타임의 정체가 뭐니 물어보면 이 친구 모듈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듈 굵은 글씨 단어를 소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듈은 영어로 모듈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해 보면 여러분 모듈이라는 단어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아마도 들어봤다라면 어렸을 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막 있잖아요. 뭐 국제 우주 정거장, 뭐 우주 왕복선 도킹꽝 하면은 막 합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주 정거장 같은 거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태양광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기 만드는 그런 부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생존을 위해서 산소 같은 거 만든다라든가 막 그런 거 이제 신경 써야겠죠. 저 멀리 꼭대기에 집에서 멀리 떠나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아무튼 그럴 때 그 전체 우주 정거장, 전체 우주 왕복선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덩어리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 대충 그 동네에서는 자주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말하는 요 굵은 글씨 모듈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말 나온 김에 살짝 설명한다라면 조금 슬프게도 지금 시점에 1학년 1학기 시점에는 이 모듈이 정확히 뭔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은 살짝 우회를 해가지고 간략하게만 납득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모듈은 파일입니다. 여러분 파일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C 드라이브 뭐 내 문서 폴더에 어디 다운로드 폴더에 무슨 압축 파일 다운로드한 파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듈은 일단 파일이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파일들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SSD, C 드라이브 이런 데 저장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타임이라는 모듈이 필요하다라면은 뭐 어딘가에 있을 그 친구를 메모리 위로 올려놓고 그 친구를 모듈
1합시고 이름 붙여가지고 나중에 쓴다라고 여러분 적당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py 파일들 다운로드해서 열어보거나 아니면 등등을 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전부 다 여러분이 직접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py 파일을 하나의 모듈로서 import my file enter와 같은 식으로 import 문을 실행하면서 하나의 모듈이 돼서 메모리 위에 올려서 쓰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 하나하나가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는 어엿한 하나의 모듈이 돼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쓰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아마도 우리 수업 전반부 안에서 오늘 또는 내일 안에 여러분이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건데 요 myfile.py에 적어둔 문장들 이 곧 그 모듈의 내용물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적어놨다라고 치면 import myfile 하면 거기 적혀놓은 모듈의 내용물을 한번 실행하는 거예요. 거긴 이제 할당문도 적혀 있을 수 있고 함수 정의도 적혀 있을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my 파일의 이름 사전에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 적어놨다. 넘버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채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듈 하나 한 덩어리를 준비할 때 .py 파일의 내용물을 실행해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약간 함수 정의랑 겹치기는 한데 그쪽은 또 얘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이 임포트문은 실행하는 동안 진짜로 myfile.py 파일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한 번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 사전에 개의 이름 사전에 각각의 이름을 등재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 정의를 실행한다고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지는 않죠. 나중에 함수 출식을 계산할 때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쪽은 아예 서로 엮지 않고 따로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수업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4주차 때 소개했었던 요 랜덤이라는 모듈도 random.py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데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저도 저 친구 주소를 직접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random.py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random.py가 여러분 지금 사용자 폴더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파이썬 설치할 때 이 친구가 동봉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열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장황한 아마도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영어로 이렇게 설명 적혀 있는 것 같고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해서 검색을 한번 때려볼게요. 컨트롤 F 한 다음에 rand int 괄호 열고까지 적고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전에 써본 적 있는 rand 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random.py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import random 엔터 치면 여기 적혀 있는 문장을 한번 실행하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함수 정의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random의 이름 사전에 rand int가 등재된 채로 import 문의 실행이 끝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걔 이름 사전에 rand int 있다라고 우리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친구 이름 사전 털어서 랜덤하고 점 찍은 다음에 아마도 지금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을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을 이름 rand int를 써서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주식을 적을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모듈은 파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까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임 모듈은 조금 슬프게도 이 친구는 현실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고 시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파이썬의 일종의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약간 특이한 곳에 숨어 있어요. 지금 시점에는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 내장돼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time.py 그런 거는 아니기는 해요. 뭐 그건 일단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도 타임 모듈 수입해 와가지고 완성을 했다 이거예요. 학교종 노래 한번 부르는 거 부조차도. 우리는 저렇게 타임 모듈을 같이 섞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다라면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의 .py 파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듈 하나만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다 이겁니다. 당시에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모듈 한 덩어리 추가로 옆에다 붙여놓고 진행하니까 편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모듈 내지는 파일에 대한 아주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어디 봅시다. 모듈 얘기 진행했고 뭐 적당히 우리가 .py 파일 적은 거 하나하나가 모듈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는 그 친구들도 모듈 덩어리가 돼가지고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 진행한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면 대충 그럴싸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질문이냐? 그래, 슬립이라는 이름은 타임의 이름 사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랜드인트라는 이름, 랜덤의 이름 사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풀네임 불러가면서 우리가 적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임포트 문을 먼저 실행해서 랜덤 모듈, 타임 모듈을 일단은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수입해놓고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썼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뭐 넘버라든가 C라든가 펑크라든가 그런 이름들은 그래 내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다 이고, 그 다음에 나도 모듈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봤는데, 자 우리가 이전에 그런 이름들 말고도 다른 이름들도 꽤 많이 써봤었단 말이죠. 그것들 중에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 요 이름 프린트는 우리가 열심히 키보드 쳐서 그 이름 적었을 때 네임 에러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 보여줘 했을 때 dir 괄호 닫고 엔터 쳤을 때는 내 이름 사전에는 프린트라는 이름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 사전에 있냐, 어느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뭐 이전에 내용 구경할 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인트는 뭐가 되는 거지, 그런 거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라면 훌륭하고, 그렇지 않다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아무튼 간에 자, 요 코드를 살짝 봅시다. 요건 그냥 예시 코드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이 간단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여러분한테 글자를 보여줄 때 형형색색으로 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냥 단순히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둔 게 아닙니다. 나름의 본인의 가치관 내지 규칙에 입각해서 얘는 이런 글자니까 이런 색으로 칠해줘야지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한테 선별적으로 지금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약해서 보면 우리 지금 def, while, 대문자 t로 시작하는 true 이런 소위 키워드는 우리 아이들의 경우 노란색으로 칠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첫 줄에 적어두는 지금한테 run이죠. 저런 새로운 함수 이름은 파란색으로 칠해서 보여줘요. 뭐 함수 중요하니까 칠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표현하는 얘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기했었던 거죠. 요 str 계산하면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리터럴들은 초록색으로 칠해줘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괄호 열고 닫고 초이스는 막 이런 애들은 일반적인 친구들은 일반 색깔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경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거잖아요, 그죠? 게임 같은 거 여러분 할 때 막 무슨 뭐 아이템 같은 거 막 열심히 쪼어 모아가지고 더 좋은 강력한 캐릭터 돼가지고 막 마지막에 막 누구 붙잡아서 때려잡고 막 그런 게임 같은 데서 보통 이제 그 아이템의 일종의 등급을 색깔로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요 게임 동네에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아이템이다 그러면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아이템이다 회색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초록색 고급적인 색깔이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파랑색, 이제 희귀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 아주 그냥 예를 들면 이 전체 게임에 뭐 두세 개밖에 없는 엄청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템들은 이제 전설 노란색으로 이제 칠해주는 그런 풍습이 컴퓨터 동네에 있습니다. 요 각각의 색깔을 이렇게 잡아둔 것도 나름 이게 제가 색채학이라든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한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익숙한 색 배치네, 배분이네와 같이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색깔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는 프린트라든가 인풋을 색칠할 때 쓰고 있는 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이제 뭐 영웅, 뭐 에픽이라든가 뭐 특급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보통 게임에서도 보라색은 파란색보다는 한 등급 더 높게 쳐주고 노란색보다는 한 등급 아래로 쳐주는 요 친구들입니다.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글자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고 일단 드디어 우리가 저 친구들의 정식 명칭을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됐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왜 저 프린트라는 5글자를 보라색으로 칠해줬냐? 이 이름이 빌트인 이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트인 이름. 자, 여기서 지금 빌트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 요것 일상생활에서 들어봤죠 여러분?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래. 빌트는 과거형이죠. 원래는 이제 빌드라는 거의 과거형이겠죠. 빌드는 만들기대로 뚝딱뚝딱 만들다 짓다라는 뜻이잖아요. 빌드업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형이에요. 이는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 주변에 원룸들 월세가 장난 없잖아요. 보증금이랑 그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거기는 합니다. 만약에 봐봐요. 우리 학교 주변 원룸에 보증금이 10만 원이고 월세가 1,500원이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근처가 생각보다는 교통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원들이 자기 회사에서 가까운 집 찾는다. 그러면 이 근처에 그냥 원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퇴사할 때까지 여기서 산다 이거예요. 왜냐? 뭐 내 월급으로는 1,500원 얼마든지 어포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진짜 이 근처에서 내가 자고 일어나고 해야 9시 수업에 정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상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가격으로 그걸 커트를 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집이 좋은 집은 아니지. 소위 입지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원룸들을 검색을 할 때 그래 가격이 비슷하다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세히 보기 해가지고 사진도 한번 구경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글자들 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원룸은 예를 들면 뭐 싱크대 밑에 세탁기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냉장고가 벽에 이제 매립해가지고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은 냉장고 그냥 안방 안에 그냥 덩그러니 본인의 우월한 자태를 뽐내면서 서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탁기도 화장실 옆에 이렇게 나랑 같이 마주 보면서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덩그러니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방들은 똑같은 가격이다라고 치면 그다음에 원래 공간 자체 평수가 똑같다라고 치면 크기가 넓이가 똑같다라고 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손해 보면서 여러분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걔네들이 적재적소에 적절한 위치에 숨어 있으면 숨어 있을수록 인간이 밟을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요 빌트인이라는 걸 구경해 봤을 수 있어요.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걸맞는 딱 정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그 원룸 지을 때 아예 넣어두고 여러분들한테 판매한다 이겁니다. 임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트인은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만들 때 같이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프린트라는 이름, 인풋이라는 이름도 빌트인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라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한 얘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인터랙티브에다가 요 문장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그래 재부팅하고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역시나 이상한 이름들만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는 print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네임 에러가 뜨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프린트 엔터 쳤을 때 이 친구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살짝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그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도 천천히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먼저 dir 괄호 열고 닫고 재부팅 할게요. dir 괄호 열고 닫고 엔터 치면 늘 보던 이상한 이름들 떠 있습니다. 여긴 프린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print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자, 이 친구는 프린트는 함수긴 한데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한 함수다 이겁니다. built-in 함수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들 중에 언더스코어 해가지고 스타트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빌트인즈라는 복수형 단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적당히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가져와서 dir하고 저 친구의 이름 사전을 여러분이 털어보는 게 가능합니다.
저 빌트인스 어쩌고 이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거를 dir 호출식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뭐 dir 호출식이 늘 그랬듯이 뭔가 엄청 많은 이름들이 지금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dir int나 dir time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름이 이렇게 짠뜩 뜨는 걸 볼 수 있고, 얘가 지금 가나다 순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문자표에서 확인해 봤듯이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대문자가 더 빠릅니다. 숫자가 더 작아요. 그래서 대문자 이름들을 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살짝 지나가고 소문자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여기서 소문자 P로 시작하는 PRINT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트인스라는 친구의 이름 사전에 있는 프린트를 쓰겠어와 같이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건 이제 엔터키를 치면 아까 그냥 프린트하고 엔터키 쳤을 때랑 똑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는는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죠? 이 둘은 계산하면 동등한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이 친구 타입해서 너 정체가 뭐니 민증을 까보면 이 친구도 모듈의 일종입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보라색 이름들, 프린트든 인풋이든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사실은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된 이름이 아니라 요 빌트인즈라는 친구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던 이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프린트라는 친구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빌트인 함수입니다. 뭔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거죠. 쟨 좀 특별한 친구니까 신경 쓸 필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뭐 그건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이름 사전 내용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PRINT란 이름이 여기 들어있었고, 그러니까 빌트인 이름 사전에 들어있었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라색으로 구경해 봤었던 그런 다종다양한 이름들, 형식 이름들, 함수 이름들 등등등이 죄다 여기 등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싸하죠. bool, int, float, str, 그 다음에 list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함수들, sum도 그렇고 등등등. 이 그들에 대한 이름이 다 이 친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재부팅 하자마자 dir 괄호 열고 닫고 했는데 맨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요 이름 언더스코어 빌트인스 언더스코어에는 타임이라든가 랜덤과 같은 모듈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우리가 엔간하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드는 동안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듈은 여러분이 재부팅 하자마자 예를 들면 import built-ins 해가지고 여러분이 수동으로 수입하지 않아도 아예 맨 처음부터 수입돼 있는 상태로 스타트 하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3하고 엔터 치는 거조차도 그게 하려면 int 형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네들 없으면 파이썬 프로그램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빌트인 모듈을 수입해 오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를 엔간하면 최소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쓰게 된다 이거예요. 엔간한 문장 실행하는 동안. 그렇다 보니까 저 친구를 우리가 import built-ins 굳이 적지 않아도 맨 처음에 재부팅 하자마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import 돼 있는 채로 우리의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서비스를 지금 제공해 준 거예요. 말 그대로 빌트인 해준 거죠. 그리고 그런 특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은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라색으로 별도로 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언더스코어 2개 적혀있고 하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빌트인 이름 내지는 빌트인 모듈 내지는 빌트인 이름 사전 같은 느낌으로 이 접두사를 붙여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름 인트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그런 보라색 이름들의 풀 네임이 존재했었다 이거예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풀네임을 점을 찍어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매번 헬로월드 출력할 때 저 짓을 하면서 스타트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건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혜를 하나를 넣어뒀어요. 빌트인 모듈의 이름은 여러분이 점 수식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그 이름을 대놓고 적어도 되게끔 돼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은 이름이
내 이름 사전, 여기서의 나도 모듈입니다. 내 이름 사전에 프린트라는 이름이, 인트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라면 차선책으로 자동으로 빌트인 이름 사전에 가서 그 이름을 찾게 돼요. 따라서 일종의 두 이름들 사이, 이름 사전들 사이에 일종의 상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내 이름 사전을 항상 먼저 털어요. 거기 없으면 빌트인 사전을 턴다 이거예요. 반면 저 친구만 특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듈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혜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타임 모듈이랑 내 모듈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임 모듈에 슬립을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그냥 슬립하면 안 돼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서 타임의 이름 사전 턴다던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별 수 없이 여러분이 직접 풀네임을 찍어줘야 돼요.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슬립을 쓸 거면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처음으로 만들어 본 그 헬로월드 한번 출력하는 근본 있는 13글자 출력하는 프로그램조차도 내가 당시에 작성했었던 helloworld.py랑 빌트인 모듈 이렇게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사실상 100%의 파이썬 프로그램이 최소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이제 그럴싸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려야 될 중요한 얘기들에 대한 설명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왜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지, 왜 이거를 컴퓨터쟁이들은 사실 저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깐깐하게 요 이름 개념을 다루지 않는 동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이렇게 해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게 늘어난 겁니다. 그게 그지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프로그램, 심지어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조차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모듈로 구성하도록 이 동네는 강제돼 있습니까? 어차피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는 이름들이면 그냥 모듈 하나로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모듈은 그래 그렇다 칩시다. 이름 사전을 왜 각자 가지고 있는 거냐? 어차피 내가 여기다가 키보드 치는 건데 그냥 내 이름 사전에 다 쓸어 담아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은 그래, 여러분의 그러한 아쉬움은 합당한 아쉬움이에요. 이러한 복잡한 방식, 이 이름이 누구 이름 사전에 등재된 거냐를 깐깐하게 따지는 이런 복잡한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이썬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속도에서 손해를 좀 보는 편입니다. 귀찮아요. 맨날 사전 수백만 번 들춰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조금 손해이긴 한데 뭐 그렇긴 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파이썬 만드신 파이썬 3.14란 말이죠. 이게 지금 십몇 년을 다시 한번 구워가지고 현재까지 버전이 나온 건데 요 이름 개념은 당연히 파이썬 3는커녕 파이썬 2 시절, 파이썬 1 시절부터 이루고 있었어요. 아무튼 역사와 전통이다 이겁니다. 고대부터 이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도록 선택한 이유는 이런 이름들을 험하게 다루면 나중에 스노우볼이 오지게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엄청나게 커다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참사는 예를 들면 중요한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 때나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 땐 좀 간단하게 짤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대형 참사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터랙티브에서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프린트는 int하고 엔터를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 호출식을 두 개를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이거는 재부팅 안 하셔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만약에 아직 아무것도 입력 안 했다라면 재부팅하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pdf 파일 제가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마치 퀴즈 같은 거 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답변 한번 해보시라 같은 느낌으로 막 15초 정도 기다려 드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저의 답변을 듣는 걸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마우스 휠 한번 휘잉 굴리면은 다음 슬라이드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이따 저 얘기 하려나 보네. 10초 기다리면 저 얘기하고 앉았네. 아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숨 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이제 자 봐봐요. 여러분 영화관 가서 영화 본다라고 치면 막 그거 영화 막 불법으로 막 틀어주는 그런 데 가서 예습하고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내 돈 내고 가서 영화 보는 거니까. 나는 거기 가서 처음으로 그 영화를 접해보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 많이 하는 친구가 있다. 잠깐 그 친구 입을 닫아둔 다음에 너 내가 영화 볼 때까지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두고 입단속을 시켜두고 나의 처음 그 영화를 구경하는 순간을 온건하게 즐기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을 몇 번 해봤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스크롤 내리는 걸 원하지 않아서 점 PDF 파일을 올리지 않는 건 그건 너무나도 강력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올려드립니다. 다만 이제 전날 올리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수업 자료 편집하고 하면은 0시가 금방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놀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일날 올려드리는데 출근하고 나서 한숨 쉬면서 숨 돌리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다운로드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 조금 더 내려서 구경해 보는 거는 순수하게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이미 7번이나 수업을 진행해 놓고 이런 소리를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다른 수업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기왕 돈 내고 수업 듣는 거잖아요. 어떤 면까지는 내가 그 돈 내고 듣는 생방송 수업을 그러니까 그걸 생방송으로 듣기라고 들으려고 내가 마음 먹었다라면 그 첫 3시간을 여러분이 좀 더 강렬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나 스스로 셀프 스포일을 하는 거를 살짝은 그 일종의 가치를 기회비용을 여러분이 한번 저울질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애초에 수업에 등교를 안 하던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은 거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얘기해 두고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는 인트 하면 이거 엔터 치면 의외로 꺼지라고 하지 않고 아니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할당문의 특성인 거죠. 이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괄호 열고 3.5 괄호 닫고를 하면 자 원래대로라면은 플롯 형식값 3.5에 대한 출력을 할 거니까 우리 눈에 3.5 세 글자가 파란색으로 보이면 지금 정상 동작하는 거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엔터 치면 3 한 글자만 보여준다 이겁니다. 왜 3 한 글자만 보여줬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두 가지로 답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지금 프린트에는 인트가 담겨 있어요. 왜냐? 아까 전에 할당문 실행하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프린트 괄호를 닫고 하는 거랑 인트 괄호를 닫고 하는 거랑 똑같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인트를 계산한 결과값이 같아야 되니까요. 자, 이거 생각해봐요. 넘버는 3 엔터 쳤다 칩시다. 그러면 넘버 엔터 쳤을 때랑 3 엔터 쳤을 때랑은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일단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넘버에 3이 담겨 있으니까.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이유로 지금은 프린트에 인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프린트 3.5가 인트 3.5랑 똑같아요. 플롯 형식값 3.5에 대한 인트 형식값. 시니까 그 결과는 3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반사해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그 말은 우리가 프린트 헬로, 요거 헬로 월드 출력하는 거다 치면 근본 있는 13글자 다 적는다라고 치면 얘 이제 꺼지라고 한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얘는 헬로 월드 13글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5글자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얻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작업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저 5글자를 가지고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만드는데 실패한 거예요. 지금 내용물 그 글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꺼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10진수가 아니라 막 뭐 45진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문자 H도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는 10진수 글자들로 10진수 표현으로 지금 받아들이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컴마랑 띄어쓰기랑 느낌표는 당연히 꺼지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배운 게 다 맞아요. 요 할당문 실행하면 진짜로 이름 프린트에 인트 값을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함수 줄식들은 전부 다 프린트에 담긴 값을 써서 진행하다 보니까 인트 괄호를 닫고 한 거랑 동등한 효과가 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작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썬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한 지 한 주 반 만에 우리는 지금 파이썬 세상을 타락시킨 거예요. 파괴한 겁니다. 이제 헬로월드 출력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자, 파이썬이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도 실행할 수 없게 됐어요. 뭐 그렇긴 한데, 자 봐봐요. 아직은 꺽쇠 3개 따박따박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프린트하는 게 막혀있을 뿐이지 다른 애들은 그럭저럭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이들, 요 하얀 창,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전히 우리한테 파랑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가지고 우리 눈의 글자들을 출력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요 파이썬 세상은 그렇게까지 때묻지 않은 잘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까 전까지 다 진행한 다음에 VARS 괄호를 닫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요거 여러분한테 이름 사전을 그냥 통째로 리턴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잘은 모르겠지만 중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이 이름 써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소상하게 반사해서 보여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VARS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데 여기에 원래는 모르는 이름들 짠뜩 있고 막 그랬었는데 PRINT는 지금 여기에 등재돼 있고 자, 이거 지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 사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사전에 PRINT가 등재돼 있고 거기에 int가 담겨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거 원래 없었거든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 맨날 보던 이상한 이름들밖에 없어요. 근데 VARS 괄호를 닫고 하면은 그 내 이름 사전에 PRINT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 int 값이 담겨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int라는 형식 그 자체가 담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어요. 할당문 그 4가지 문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장들을 실행할 때 실행하면서 이름 사전을 건드려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나는 그 할당문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걸 내 .py 파일, 내 인터랙티브에다 적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예요, 그냥. 근데 걔가 예를 들면 random.py에 할당문이 적혀 있다. 그거 실행하면 당연하게도 랜덤의 이름 사전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걸 납득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dir, varso 줄식 계산할 때도 그래서 네가 누군데 하면은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듈에 적혀있는 할당문 print는 int enter를 실행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듈인 빌트인 모듈에 print라는 이름이 이미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걔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내 모듈의 이름 사전만 바라봅니다. 거기는 프린트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재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지금 빌트인 이름 사전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는 그런 되게 기초적인 명사들, 일반 명사들이 짠뜩 들어있기는 한데 여러분은 그런 단어들이 남의 이름 사전에 뭐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내 마음대로 이름 등재해 가면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챙겨보시면 좋겠고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그냥 프린트하면은 int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ins print 풀네임을 찍으면 이제는 명백히 빌트인 모듈의 프린트를 쓰겠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저 친구가 지금 잘 살아있는 걸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해킹에 실패한 거예요. 파이썬 세상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저런 뭔가 안전장치가 지금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안전장치를 푸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이게 오늘 마지막 실습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 살짝 보여드렸던 그 풀네임을 적고 그거를 할당문의 는 왼쪽에다 적고 는 인트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무슨 반응을 보이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얘 지금 의미 관점에서 그거잖아요. 할당문의 는 왼쪽에는 종종 준단항 연산자들을 적습니다. 넘버즈의 0번째 칸에 O 담아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점 연산자 해갖고 적은 거죠. 빌트인 모듈의 프린트를 걷다가 인트 담아줘와 같이 지금 남의 이름 사전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된 거예요. 엔터 쳤을 때 어떤 오류가 뜨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넘버라는 이름을 적고 엔터를 쳐보세요. 지금 넘버가 이름 사전에 아마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네임 에러가 출력이 돼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이제 del로 start하는 문장을 처음 적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풀네임 해가지고 한번 적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요거를 풀네임을 할당문 는 왼쪽에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넘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재부팅을 해볼게요. 는 인트하고 엔터 치면 막 뭐 시큐리티 에러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버하고 엔터를 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지금 넘버란 이름은 내 이름 사전에도 없고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없는 진짜 생판 남 모르는 이름입니다. 엔터 치면 우리한테 네임 에러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뭔가 오류 메시지가 잔뜩 나왔고 그 다음에 자결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재부팅을 지 스스로 했습니다. 이거 제가 단축키 누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일단은 꼭대기로 와서 보면은 이 친구가 어딨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넘버라는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네임 에러를 빨강색으로 출력을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어딘가 이상하게 결린다라는 걸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설명을 뒤에다가 이어서 하는 겁니다. 어디 저 지금 그 뭐냐 아이들이라는 저 자신 내용물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여기 있는 내용을 실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짓을 하신 것 같아요. 타입 에러를 지금 뱉었어요. 인트는 이런 식으로 인수 집어넣어 가지고 함수 호출식 구성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print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원래 적혀 있는 건 출력을 해달라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프린트가 인트니까 빌트인 모듈의 프린트가 지금 인트로 바뀌어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저 트레이스백인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구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꺼지라고 얘기를 출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려다 보니까 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하다가 이건 뭔가 지금 심각하게 꼬여 있는 것 같다. 안 할래 해가지고 그냥 조기 퇴근하고 그냥 재부팅을 해버리는 상황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DEL을 하고 요거를 하면 자 DEL 뭐의 약자겠습니까? 델러게이트 뭐 그런 거 복잡한 영어의 약자 아니겠죠. 아마도 쉬운 영어겠죠. 딜리트의 약자일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를 치면 이제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내뱉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약하면 이 친구는 아이들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도 프린트 호출식이 여기저기에 박혀 있나 봐요. 문제는 지금 파이썬 세상엔 더 이상 프린트란 이름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저 딜리트문, 델문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저 친구가 실제로 하는 일이 지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겁니다.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날려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날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가 뭐예요? 와 같은 식으로 네임 에러. 왜 프린트를 쓰는 거지? 왜 자꾸 여기도 프린트를 썼네? 왜 계속 프린트라는 이름 자꾸 쓰고 자빠져 있는 거지? 하다가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역시나 자결을 재부팅을 선택하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여러분이 구경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거고 진짜로 파이썬 세상에 프린트했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담는다라든가 하는 게 가능해요. 풀네임을 적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의 아이들이란 친구 안에도 분명히 프린트 호출식이 여기저기에 들어있는데 걔네들 계산하는 와중에 당연히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 만드신 분들은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항상 그 이름들이 그 값들이 담겨있는 채로 생존해 있을 것이다 상정하고 코드를 짰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 짜놓은 코드조차도 지금 오작동을 일으켰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줄을 놔버린 겁니다. 요 밑에 있는 친구는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남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지워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개트롤 짓이죠. 회사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범인을 색출을 당해가지고 조기 퇴사하는 엔딩을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제 인트 가지고 이런 짓 하실 수 없다고요. 타입 에러가 떴다라면 지금은 이제 프린트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네임 에러를 연타를 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구경할 수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구경할 수가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단은 요 모듈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구성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걔네들 한 명 한 명이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가져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이득보다 손해보는 것보다, 시간적인 손해보다 상대적인 이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똑같은 5글자 이름이다 하더라도 타입 모듈의 프린트랑 빌트인 이름 프린트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풀네임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구성해 놨다면 각 모듈의 내용물 .py 파일 안에다가 문장들을 적는 각각의 프로그래머들이 동일한 글자들로 구성한 이름을 각각의 이름 사전에다가 등재해뒀다 하더라도, 프린트란 이름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등재해뒀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공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 서로 다른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필요하다라면 나는 지금 나의 프린트가 아니라 타임의 프린트도 아니고 빌트인 프린트를 쓰고 싶다라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풀네임 찍어가면서 진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다른 프로그래머가 본인의 모듈에 어떤 이름을 어떤 용도로 등재해가면서 쓰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편하게, 여러분이 키보드로 치기 편한 이름들 위주로, 예를 들면 뭐 짧은 거 위주로 할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무슨 이름들을 등재시킬 건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다라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뭐 보안이라든가 같은 것처럼 보호가 되고 막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 사람은 나를 털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저런 이상한 문장을 키보드를 쳐서 저 사람이 적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런 이상한 할당문, 저런 이상한 뭐 딜리트문 저런 거를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선 적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찾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팀장님은 우리 팀원들 중에 누가 지금 트롤링을 했는지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내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오류 메시지 내 근처에서 빵빵 터진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책임이다라고 우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의 다툼으로 고소 고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 사전이 존재할 때 누구 거를 우선 들춰볼 거냐에 해당하는 개념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스코프라고 불러요. 이 스코프 대충 그거잖아요. 망원경이라는 뜻이잖아요. 멀리 가까이 이렇게 확대 축소해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잠망경이라고 막 하는 잠수함에 달려있는 망원경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4배율 스코프, 일단은 가까운 데를 먼저 탐색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라고 치면 당연하게도 내 이름 사전이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는 모듈이에요. 내 모듈 이름 사전을 검색했는데 예를 들면 int라는 이름이 안 보인다. 그럼 이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8배율 스코프를 끼는 거예요. 그걸 껴가지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빌트인 이름 사전을 털기 시작한다. 거기는 int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빌트인 이름 int를 쓴 거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름 사전 2개를 순서대로 구경해보고 당연하게도 예를 들면 방금 전 넘버 같은 경우처럼 내 이름 사전에도 넘버가 없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멀리 가서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넘버가 없다라면 그러면 이제 네임 에러가 뜨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라는 단어 되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일반 명사처럼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들이 녹아있는 단어로서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이 살짝 요거 단어를 영어 단어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적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정도 하면은 컨텐츠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잠깐만 일찍 왔었다라면 11시 10분 15분쯤에 끝내드릴 수 있었던 거라서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시 26분이고 그러면 제가 원래 정시 퇴근보다 약 15분 정도 그러니까 어제 약조했던 대로 지금 끝내드린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최종 목표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일단 푹 쉬시고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름 얘기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고사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출석 못 찍었다. 지금 나오시면 지각이긴 한데 찍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집에 갑시다.